인투TV 이슈토크 시작하겠습니다. 계양구 정화조 비리 이어가겠습니다. 네, 제 왼쪽에는 계양구 정화조 비리 몸통을 수면 위로 올라오는데 가장 공이 컸죠. 네, 승소를 이끌어내는데 가장 공이 컸던 이현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리얼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제보자이면서 피해자이시죠. 우리 김종필 선생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종필입니다. 네, 계양구 정화조 비리는 지난번에 이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이 사건이 이제 그러면 언제 수면 위로 올라왔냐면 제 옆에 계시는 이은웅 변호사님이 그 이른바 그 정보공개 청구 소송, 즉 계양구 정화조 비리를 수사했던 국무조정실 감사 보고서를 그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일단 그 수면 위로 올라왔고, 두 번째는 그 민사소송이었죠. 우리 계양구 정화조 업체들이 계속 우리 그 김종필 대표님을 명예훼손으로 걸었을 때 이를 사건을 또 맡으셔가지고 1심에서 이기셨죠. 네, 그건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그 정보공개 청구 소송이 먼저가 아니고요. 핵심적인 거는 결국은 제가 이 소송을 담당하게 된 처음에는 구조적 비리라기보다는 이 김종필 씨가 좀 법률적으로 잘 모르는 상황이라서 대단히 많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왜냐면 보니까 지금 이게 그 수면 위로 올라온 여러 가지들 보면 되게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결국 미움을 받아가지고 사업이 결국 망하고, 어쩌면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몰라서 그 이전에 명예훼손죄로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저는 명예훼손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다시 또 저쪽에서 공무집행방해죄하고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죠. 그러면 다시 고소를 한 거죠. 그렇죠. 그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또 다른 행위를 해서 다시 고소되니까 이거는 잘못 대처하면 실형을 받아요. 되게 경찰이나 검찰은 어떻게 보냐면 내 집행유예 받았는데 반성하지 않고 계속 똑같은 행동을 또 해서 공무집행방해하고 명예훼손을 또 동일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거의 실형감이거든요. 그래서 두 건이 별도로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 건을 제대로 변호하지 않으면 그냥 실형을 받을 것 같아서 이거는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밝히고 제대로, 일단은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좀 억울한 부분이, 계양구청 앞에서 그 앞에서 데시벨 높여가지고 시위를 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돼요. 거기서 입건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좀 약자가, 사회적 약자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걸 다 법률을 적용해서 입건하거나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심지어는 검찰청 앞에서 수없이 많이 데모를 해도 입건하지 않는데, 김종필 씨는 계양구청 앞에서 몇 번 1인 시위를 하면서 확성기를 썼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하고 또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공무집행방해 일단 구성요건에 해당되니까 처벌은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싸우는 데 있어 명예훼손은 과연 이것이 허위의 사실이냐 거짓된 사실이냐. 여기서 잠깐만요, 변호사님. 그러니까는 1차적으로 2013년도에 이 비리를 폭로하고 제보하다가 2014년이죠, 그죠? 2014년 6월 12일 날 한 번 이제 형사처벌 받았잖아요. 유죄 판결 받았고 그 뒤에도 계속 이제 계양구 정화조 비리를 폭로했죠. 그래서 계양구 정화조 업체들 다시 고소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이제 이 변호사님 맡으신 거였고, 이전에 형사처벌 받을 때는 본인이 뭐 금전적으로도 힘들고 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막 본인도 망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도움을 받지 못해가지고 사실은 그때 무죄를 다퉜어야 되는데 무죄를 다투지 못했고 이번에는 그 저하고 만나면서 검토해보니까 어쨌건 이건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무죄를 다투면서 이제 그 사건에 대해 무죄 다투고 정보공개 청구 소송도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럼 작년 그 1심에서 승소한 게 7월인가요? 그렇죠. 7월에 승소할 때 그러면 이제 그 직접 이제 변호인으로 참석하셨으니까 승소를 하게 됐던 어떤 그 전과 다르게 승소를 하게 됐던 어떤 배경,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 뭐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달라진 배경 설명 좀 해주시죠. 그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이건 허위 사실이건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거든요. 흔히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허위사실을 적시할 때만 명예훼손죄가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허위사실 적시하면 더 중하게 처벌되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해도 처벌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성요건에 해당되는데 단지 이것을 진실한 사실이고 예.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예. 적시한 경우 예. 설사 그것이 사적인 부분들이 약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적시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거든요. 그러면 김종필 대표님이 그렇게 계양구청 앞에서 확성기나 혹은 SNS상에서 글로 썼던 내용들 있잖아요. 예. 그것을 그럼 재판부는 그러면은 그 뭐 사실로 판단한 건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좀 설명드리면 예. 진실한 사실이고 그 공공의 목적이면 성립이 되고요. 네.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도 진실한 사실로 믿을 만한 확실한 이유가 어느 정도 상당성이 있으면 예. 그러면 또 공익을 위한 경우는 되는데 네. 그러면서 기존에 어떤 여러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증인신문을 했던 거죠. 예. 그런 과정에서 재판부가 보기에 예. 적어도 사실일 가능성이 무척 높고 네. 이 사람이 진실된 사실이라고 설사 오신했다라도 오신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무죄가 된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정보공개 청구는 사실은 계속적으로 본인이 혼자 소송도 했지만 막 거절되고 판결이 났는데도 공개를 안 하고 이런 사건이잖아요. 정보 공개는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보를 좀 공개하시라고. 네. 그러면 우리 김종필 대표,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청구인들이 행안부를 상대로 이 공개 요청하게 된 배경은 뭐예요? 왜냐하면 조사는 국무조정실이 했잖아요. 예. 국무총리의 국무조정실은 일단 국무조정실에 하는 감사는 네. 뭐 청와대 감사처럼 예. 말하자면 큰 사건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감사를 한 다음에 이것을 해당 관청에 이첩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어쨌건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이 부분에 대한 공개 청구를 한 것은 국무조정실에서 모든 자료들이 행정안전부에 이전돼서 이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행안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기셨고 최종적으로 그 확정 판결 받은 거죠. 공개는 확정 판결 받은 거였고 상대방이 항소 안 했죠. 항소 안 했으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일부 자료를 공개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대표님.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1차 확정 판결을 낳고 네. 27장의 비의 자료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재판부에 요청하기를 제가 감사자료 일체를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네. 판결도 그렇게 났고요.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1차 27장으로 비의 자료를 했고 이번에 2019년 11월 달에 1차 공개할 때죠. 예, 예. 네. 그리고 이번에 337페이지인가 예. 양을 추가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해 11월 1차 공개를 했고 예. 정보 공개. 그다음에 올해 1월 달에 2차 공개를 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1차와 2차 공개 사이에 달라진 내용들이 좀 있나요, 대표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행정안전부는 민감한 제가 형사처벌받은 근거가 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누락하고 1차에서 공개를 했던 것이고 2차에서 또다시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를 하니까 마지못해서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공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 6월 달에 네.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이제 유죄 판결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유죄 판결을 받을 당시에 그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계양구 공무원들이 작성했던 예. 이른바 허위 문서들인 예, 거잖아요. 예. 그것들을 그 계양구 공무원들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예. 이번에 공개됐던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쉽게 얘기해서 말씀드리면 네. 그 공소장에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는 예. 뭐 계양구청이라든가 계산국민체육센터라든가 예. 특정 건물들의 그 청소량이나 신고량에 대해서 예. 문제가 없고 사실대로 청소를 했고 부당 요금을 파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번에 확인된 감사 자료에는 그러한 내용이 다 거짓이고 신고량량이나 청소 금액이나 청소하는 업체들이나 그리고 계양구청은 공문서 보존기간 3년이 넘은 자료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거는 2000년도 자료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자료가 보존되어 있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양구청은 처음부터 계양구의 정화조 업체들이 분유요금을 부당 청구하거나 허위 신고하거나 또한 계량증명서를
중복 사용하는 방법으로 부당요금 청구하는 사실을 알고도 그것을 숨기고 특정 업체들을 비호하고자 허위 내용 공문서로 답변하여 저를 형사처벌받게 한 것입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잠깐 아까 좀 전에 카운팅을 해보니까 2011년부터 2014년 대략 한 3년 기간 동안 계양구에 소재한 7개 아파트, 이제 그 동남 롯데 아파트, 네. 그다음에 태화 한진 아파트 7개에서만 정화조 용량이 예를 들어서 한 400톤인데 1000톤을 그 수거했다고 돈을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네. 정화조 용량이 400인데 1000톤을 뽑아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맥시멈이 400인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뽑아낸 게 대략 한 7,466톤 정도가 부당하게 청구가 됐고, 그것 말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중 펌핑, 그다음에 그 정화조 그 뭐라 그러지 이중 증빙 이런 방법으로 이제 위조를 해서 이른바 문서 위조를 통해서 이 또한 이제 과다 청구한 건데. 대략 한 2,954톤. 예. 이것도 한 38개 기관, 그러니까 계양구청, 뭐 계산국민체육센터, 무슨 빌딩, 계양구에 소재한 38군데만 조사해 봤을 때 이런 정도가 나온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두 번째로 행안부가 공개를 한 거고, 세 번째로 또 청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내용이 또 공개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특정 계양구의 정화조 청소업체들의 모든 그러니까 업체별, 업체별, 연도별, 연도별 청소 자기네가 하고 신고를 한 내용, 청소 신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엑셀 파일로 된 전산 자료 내용을 계양구청에서 국무조정실 감사관들한테 메일로 보냈고 그거를 자문을 받고자 저에게 그대로 보내준 게 있습니다. 저는 잠시만요, 대표님. 그러면 그게 업체별, 연도별로 신고액, 처리량 이런 것들 다 나와 있던 얘기인가요? 그렇죠. 건물별. 그러면 업체별로, 연도별로 얼마씩 부당 청구를 했고 축소 신고를 했는지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계양구에 사시는 주민들이 청소하시고 영수증이나 결제하신 통장 거래 내역이 있으시다면 그걸 확인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부당 요금으로 요금을 사기당했는지 반환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것입니다. 대표님, 그거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고. 근데 저는 변호사님 좀 신기한 게 정보공개 소송을 하면 원래 이렇게 1차, 2차, 3차 나눠서 공개를 하나요? 그렇지 않죠. 이게 사실은 이 소송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정보공개 청구 소송할 때 이제 그쪽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거절 사유도 웃겨요. 감사의 공정성, 앞으로 감사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의 공정성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미 징계시효도 지났고 그래서 다 이거는 감사는 종결된 지가 5년이 훨씬 더 지났잖아요. 지났죠. 그런 상황에서 감사의 공정성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재판부에서 진짜 그런지 제가 이제 그런 준비를 써서 냈는데 진짜 그런지 한번 재판부에서 이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결정을 내리거나 재판부한테만 그 정보공개 대상 자료들을 가져와 봐라. 그래서 그걸 재판부에서 먼저 검토하겠다.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근데 가져왔는데 부피가 한 요 정도 됐어요. 법원에 냈고 그래서 판사가 그걸 읽어보고 재판부가 읽어본 다음에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정보공개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럼 자 정보공개 판결을 내렸으면 적어도 새로 수집하진 않아도 그때 남아있는 거는 그대로 원래 공개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처음 공개를 요구했는데 27페이지만 공개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이것을 일부만 공개하고 나중에 재차 공개 요구하니까 2차로 300페이지 넘어가는 걸 다 2차로 공개한다는 건 되게 이례적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행정부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특히 계양구나 행정안전부가 정말 이번 소송을 제가 겪어보면서 법원의 모든 어떤 우리나라의 법치주의적 저거나 권력 분립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법원에서 어떤 형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채택하고 우리 김종필 씨 명예훼손에서 계양구청에 대한 증거자료로 내라고 하니까 그걸 뭐냐면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못 낸다는 거예요. 네, 그랬었죠. 기존의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감추려고 비리를 감추려고 이런 걸 공개하지 않으면서 그쪽 변호사 비용도 들어가고 또 수차례에서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공개하고 재차 공개하고 변호사분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도와주려고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니 뭐 변호사비 네. 100만 원 가지고. 여튼 다시 정리를 하면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고 이런 경우는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안부가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려운데 아무튼 그 다시 돌아와서 사실 제가 제일 궁금한 건 비리를 폭로했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형사처벌을 받았고 예. 그것도 모자라서 회사가 파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심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이 순탄치 않았고요. 예. 그러면 그 1차적으로 그 유죄 판결 받은 거에 대한 어떤 그 재심 청구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김종필 씨가 겪었던 어떤 그 민사 부분에 있어서의 피해 이런 거에 대한 구제 방안은 좀 없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지금 현재 무죄가 확정이 된 게 아니고 항소심이 있으니까 네. 요 항소심은 이제 1심 때보다 많이 환경이 개선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정보 공개도 됐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이제 기일이 좀 이례적으로 안 열리고 있는데 확인해 봤더니 뭐 특별한 이유 때문은 아니고 항소심에서 다른 재판들이 바빠서 그런 거고 아마 2, 3월 중에는 열릴 걸로 기대합니다. 여기서 무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 뭐 물론 검찰에서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지만요.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재심을 고민해 보는데 제가 일단 민사나 형사를 살펴봤는데 재심으로 하려면 이게 그냥 재판 중에 다투는 것보다 재심 개시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방해죄하고 명예훼손이 같이 겹쳐 있어요. 근데 업무방해는 일단 뭐 그 또 변론으로 하고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적어도 새로운 내용의 그 증거가 밝혀졌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심 개시 사유가 일단 일행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소송이 끝나면 재심 청구를 일단 형사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는 우리가 저희 진행할 생각입니다. 근데 민사 소송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 본인이 휴업을 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휴업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손해배상의 범위가 대폭 축소될 여지들이 있고요. 본인이 이제 어떤 판결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재심 사유에 해당되는지 민사는 보다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형사는 당연히 재심을 할 수 있고요. 민사는 이걸 재심을 할지 아니면 위자료 청구로 들어갈지 위자료 청구를 할지 별건 다시 그걸 별건으로 다시 이거는 적어도 이 재판 무죄 받은 다음에 다음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보면은 계양구 공무원들이 업무를 태만히 하고 사실상 그 방조를 한 거잖아요. 이 그 계양구 정화조 비리를 업체들 담합과 이런 거를 그러면 이 지금 시 감사관실은 훈계했어요. 계양구 공무원들을. 훈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좀 엄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좀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문책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게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그런 의심이 좀 있어요. 그 좀 그 후속 취재를 한 뭐 이제 방송국 기자도 있고 그런데 기자들 얘기로는 행정안전부의 내용이 인천시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인천시의 내용들을 이 감사 내용들을 모두를 전달하지 않았다면 이게 행정안전부에 말하자면 뭐 그 직권남용이 아니라도 뭐 다른 어떤 형사상으로나 행정사의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행안부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직무유기일지 한번 검토해 봐야죠. 그리고 왜 그런 것인지 통상의 사례가 어긋나는 것인지 인천시에서 그걸 모두 다 넘겨받고도 하지 않았다면 그 인천시의 직무유기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김종필 대표님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세 번째 정보 공개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다 공개하지 않아서 그래서 아까 다시 들어보면은 업체들의 계양구 정화조 업체가 이제 삼신환경 포함해서 7개지 않습니까? 그 6개 업체들의 연도별, 업체별 이제 그 처리 실적, 신고 내역, 청구 내역 이런 것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별로, 건물별로 혹은 이제 계양구청 같은 아무튼 각 그 건물별로 얼마만큼 부당 이득을 챙겨갔는지 부당 청구했는지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부당 이득 어떤 그 청구 소송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좀. 일단은 행정안전부에서 저는 지금 그 엑셀 파일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좀 더 명확히 확인을 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고요. 그걸 받아서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인터넷에나 아니면 다른 언론을 통해서 공표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가 문의 오는 분들을 취합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까 합니다. 네. 덧붙일 말씀 더 있으시면 끝으로. 억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이은웅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